이상적 가족은 무엇인가? 또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전통적 가족 그 관점에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자유주의적인 관점, 세 번째가 여성학적인 관점입니다. 먼저 전통적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부모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리고 도덕성이 약화되고 종교심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상적인 가족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기능과 과업을 강조하게 되고, 가족의 기능은 뭐냐면 경제적인 기능, 정서적인 기능, 돌봄과 사회화 기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통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족 내 그 다양한 구성원의 자율성을 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가족이 사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반면에 어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의 어떤 변화나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체계로 가족을 볼 수가 있겠죠. 가족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부모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부모 가족이나 자녀가 없는 가족, 또 혼외 출산, 이런 건 다 결손이다, 비규범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 가족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 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뭐가 나오죠? 10대 임신 예방하자, 또 아버지 역할 강조하자, 혼외 출산 감소하자,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가족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의 변화가 가족의 변화를 갖고 왔다. 그리고 가족의 안전망을 약화시켰다. 이래서 가족이 변화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전통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도덕성이 약화되고 또 종교심이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그 종교심이 줄어들고 하는 것이 이상적 가족이 줄어드는 거다 했는데,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세계대전 두 번 있었죠. 그러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도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성 역할도 변화시킨다. 그리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전통적인 가족 관점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개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가족은 아동의 정서적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안정된 수입이 있어야 되고, 직업을 갖고 은퇴한 후에도 생활이 충분할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가족 내 정서적 욕구도 충족시켜줘야 된다. 굉장히 경제적인 면 나타나고 있죠. 민주적인 부부관계고 부모-자녀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여전히 그 전통적 가족관에서처럼 물질적 부양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상적 가족관계 실현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상적 가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 주도의 안정망 확충, 여성들 고용 촉진, 빈곤 완화,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안정성 확충을 강조하겠죠. 우리 전통적 가족관에서는 뭐를 강조했어요? 10대 임신을 예방하자,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자, 혼외 출산을 감소하자,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온 거죠. 전통적 가족관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자유주의적 가족관을 가진 사람은 경제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두고, 경제의 민주화, 또 이런 큰 정부가 들어와서 여성 고용도 촉진하고 빈곤도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세 번째로 여성학적 관점에서의 가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학적인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상실이 가족 붕괴의 원인이다라고 보는 거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뭐였어요? 도덕성이 상실되고 종교심이 줄어들면서 이상적인 가족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봤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 경제 체제의 변화 때문에 가족의 안전망이 약화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 상실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 자유주의적인 관점을 거부를 하는 거죠. 현재 그런 가족 제도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확대 재생산해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자율이 보장되는 관계가 필요하다 역설하고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이란 기존 가족 범위를 넘어서 아동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체적인 삶, 대한가족, 이게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한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과 노인처럼 이렇게 가족 돌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적인 가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학적 관점의 가족을 좀 보죠. 가족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새로운 세대를 키우고 모든 사람의 복지와 건강 증진이 목표라면 가상적인 친족과 치밀하고 지지적인 친족 집단이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민사회가 개인과 가족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번영과 민주적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족을 지원하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책도 지금 비교가 되시죠? 전통적인 관점은 뭐였습니까? 10대 인심 예방하자, 아버지 역할 강조하자, 혼외 출산 감소하자 이런 게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어떤가죠? 정부 주도하에 안전망을 확충하자, 여성 고용을 촉진하자, 빈곤을 완화시키자, 여성과 아동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충하자 강조했어요. 네, 여성주의 쪽에서는 지역사회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자, 가족을 지원하는 국가의 가장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그 가족에 대한 구조적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가족 형성 방식, 또 어떻게 거주하는가, 세대 관계, 또 가계의 계승, 또 권위의 소재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걸로 이제 가족을 분류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거주하는가, 두 번째는 세대 관계와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가, 세 번째는 누가 권위를 가졌는가 이렇게 해서 가족을 살펴본다는 거죠. 방식과 거주 규정으로 또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은 이제 원가족, Family of Origin이죠. 이것이 생식가족, Family of Procreation입니다. 생식가족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가족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가족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생식가족에서의 가족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가족 치료에서 말할 때는 원가족과 핵가족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거주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신거제, 니어로컬입니다. 새로운 장소에 독립해서 거주한다. 부거제는 패트리로컬이잖아요. 그러니까 패트리 아빠 쪽 남편의 식구와 거주한다. 모거제는 마트리로컬이죠. 부인의 식구와 거주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전통적으로 한국은 패트리로컬이었죠. 그 남편의 식구와 거주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지금은 이제 분가, 옛날에 분가하면 굉장히 불효자식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사는 굉장히 니어로컬로 당연하다는 것이 가고 있죠. 관계와 가계의 계승을 좀 봅시다. 자, 핵가족 누클리어 패밀리입니다. 부부 혹은 부부와 미혼 자녀, 한부모 자녀,
한부모 가족, 조성 가구, 이게 핵가족으로 볼 수가 있겠죠. 확대 가족이 있죠. 네, 3대가 같이 산다든가 확대한 거. 직계 가족, 스템 패밀리입니다. 확대 가족과 직계 가족은 어떻게 틀리죠? 확대 가족은 삼촌도 같이 살아요.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같이 살아요. 직계 가족은 장자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주로 직계 가족, 스템 패밀리였습니다. 장자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차자부터는 분가하는 그런 형태였죠. 반계 가족, 결혼한 형제가 같이 동거하는 반계 가족이죠. 자, 한국의 그런 변화를 보면 2045년까지 부부 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권위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는 걸로 보는 거죠. 가부장적 가족, 모고제 가족, 그렇죠? 네, 수정 확대 가족. 자, 가부장적은 권위가 아빠에게, 모고제는 엄마에게 그런 결정권이라든가 많은 권위가 가 있죠. 수정 확대 가족이라 하면 핵가족이지만 확대 가족과 근거리에서 거주한다.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서로 주고받고 빈번한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수정 핵가족은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이 되겠죠. 이제까지 살펴본 걸 가지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정의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민법에서는 아까도 말한 대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이중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가족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족관계를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볼 것은 관계 중심 정의라는 것입니다. 2명 이상의 개인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서로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하며 서로 발달, 안정, 보호에 책임을 지는 사회적 집단이나 제도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겠고요. 구조적으로 전통적 가족 관점에서 핵가족과 이혼, 사별과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동거가족 등 대안적 가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강의 파트로는 가족 관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분석한다 했을 때는 이제 개인 수준, 관계 수준, 체계 수준으로 구분해서 보게 되는데, 이 관계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뭐 세대 관계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고 아주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부를 다루고 있는 데 가서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또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하는 것은 가족의 환경을 포함해서 가족 건강성, 스트레스, 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3부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 이제 많이 살펴봤는데 관계는 또 뭐냐 이거죠. 네, 뭐 사전적인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면이나 영역에 관계를 맺고 있으면 관계가 있다. 남녀 간의 성교를 맺는 것도 관계, 어떤 일에 참견을 하거나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것도 관계, 까닭이나 뭐 때문인 것 같다.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원인.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한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겁니다. 이제 가족 관계를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점점 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의 가족은 없어지는 것일까?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이게 1인 가족이라고 부를 것이냐, 1인 가구라고 할 것이냐, 우리는 1인 가구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적으로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원가족 구성원들과 관계가 있는 거죠. 부모 장녀 관계라든가 형제 자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인 가구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가족관계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족 구성원 간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 이런 어떤 인간 관계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계의 형제자매 관계와 노년계의 형제자매 관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재에 나도 우리 그 가족 내 관계와 분석 단위를 좀 보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가 체계의 수준입니다. 이 큰 원이 이제 그런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환경, 삶의 질, 적응성, 응집성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관계의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할아버지와 아들과의 이런 관계잖아요. 이 관계 수준이 보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해결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자존감과 책임감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부관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부관계 있죠. 네, 또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는 고부관계가 될 수도 있고 모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조선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또 형제 자매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이제 가족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가족 내 다양한 관계,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나온 그림입니다. 이 안에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모자, 뭐 부모 자녀 관계 다 나오고 있죠. 또 성의 구성에 따라서 어떤 자매 관계, 형제 관계, 남매 관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친손이냐 외손이냐 고부 관계, 뭐 사돈 관계, 장인 사위, 장모 사위 이런 관계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뚜렷하고 중요한 하위 체계는 바로 부부 관계고 부모 자녀 관계고 형제 자매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친인적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하위 체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관계하면 결국 경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경계 침투성 이미 많이 공부하셨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하게 정의된 경계가 있는가? 경직되어 있는가? 전에 단절됐는가? 이런 거죠. 모호해서 경계가 안 보이는가? 우리가 분명하고 정의된 경계가 있어야지 건강한 가족이라고 하겠죠. 기능적인 가족은 하위 체계의 경계선이 명확하다. 가족 규칙이 명확하고 공평하고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또 각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전체로서의 가족이 유지된다.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명확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특징이 된다. 네. 속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A는 두 사람이 따로 또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개인과 관계가 균형을 이룬 가장 이상적인 유형입니다. 두 번째 B형은 관계없는 유형으로 상호작용이 없는 소원한 관계가 되겠고, 세 번째 결합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결합이죠. 이건 신혼기 부부나 연애 초기의 파트너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관계다. 개별성과 독특성이 서로 무시되는 지나친 밀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신혼기나 연하 초기에 이제 이런 결합 관계가 자연스럽게 A로 옮겨가야 되는데 둘 중 하나가 계속 C를 상상하고 있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가족관계 첫 번째 주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강에 사용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재 정현숙 교수님의 가족관계 1장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동영상은 세계의 결혼식 문화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 동향 중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 우리가 참고로 봤습니다.